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오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요즘에 농구, 야구, 축구 세 종목이 다 겹치는 시기입니다. A매치 관련된 거, 오늘 또 이제 친선전이 많아요. 그것도 이제 영상 올려드린 거 있고, 이따 느바 분석 끝나고 나서 물부도 조금 이제 짧게 뭐 주절주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들 간단하게만 할게요. 물부는 NBA 시즌 정규 시즌 끝나고 나서부터 좀 이제 메인으로 삼을 것 같고, 자, 오늘 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경기는 인디애나 대 클파 경기인데, 이 경기가 이제 하필이면 또 마감되는 경기예요. 내일도 인디애나가 이제 또 풀 멤버에 가깝습니다. 니스미스도 뛸 수 있다고 하고, 요즘 시아캄이 꾸준히 뛰죠. 그러면서 요즘에 인디애나가 이제 레이커스한테도 와이어 투 와이어 패배를 당했지만은 되게 좀 많은 득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프랭까지도 하기도 하고, 요즘에 인디애나 이런 공격력 같은 건 좀 살아났다는 생각이 있긴 하거든요. 이제 여기에 평균 득점이 109.6점에 그친다는 거는 그 이제 뉴욕한테 92점에 그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평균을 많이 깎아먹는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요즘 인디애나 이런 좀 득점 행보 같은 것들은 저는 여기 있는 것보다는 내용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수비 같은 것들은 늘 개처맞는다. 그냥 거의 뭐 트리플 꼴찌급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와중에 클리퍼스 요즘에 득점 부분에서 얼마 전에도 이게 트리플 1등이었던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한 번 더 달성을 했다는 거는 그냥 꾸준하게 공격 폼이 좋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기간에 이제 미네소타한테 막 153득점 했던 거, 그런 것들이 빠져버렸는데도 최근에 진짜 이렇게 120점 득점 넣는 애들이 많은데, 그런데도 이제 클리퍼스가 당당히 공격 부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 엄청 막 핫바리들을 많이 만난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는 샌안토니오한테 잘 싸운 것도 있었었고, 예, 뭐 토론토를 개발한다거나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하든이 사라졌지만은 카와이 중심으로 지금 메서린이나 뭐 갈란드 이런 애들로 충분히 잘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딱히 직전 토론토를 개발했을 때도 카와이 그리고 갈란드, 메서린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본인들의 몫을 하면서 여기다 뭐 3점 같은 애들도 지원이 잘 되고, 수비까지 제가 여러 번 이제 클리퍼스의 수비 코치 제프 벤건디 언급을 많이 하는데, 참 수비적으로 잘 다져놓은 팀이다. 요즘에는 페이스도 그전보다 빨라져가지고 많이 주고 마는 느낌이 있지만은 클리퍼스도 일단은 좀 보기 좋은 팀이에요. 언더보다는 오바 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이 경기는 이런 관계를 조금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인디애나는 지금 탱킹 레이스 꼴찌죠. 근데 얘네들의 이제 올 시즌 픽이 1에서 4픽이랑 10에서 30까지 보호 픽이어가지고 5, 6, 7, 8, 9 여기에 해당을 하면 이 픽은 클리퍼스한테 넘어갑니다. 얘네들이 그 트레이드로 주바치 트레이드 뭐 이런 걸, 메서린 트레이드 이런 걸로 5, 6, 7, 8, 9에 걸리면 그거는 클리퍼스한테 가고 나머지는 인디애나가 가져가거든요. 인디애나는 올 시즌 열심히 탱킹을 했는데 이거를 클리퍼스한테 주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이제 안쪽에 걸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죠. 마침 클리퍼스는 만약에 인디애나 순위를 조금 더 높여줄 거라면 뭐 지면 되겠지만은 그럴 일은 전혀 없죠. 클리퍼스 지금 열심히 플레이인에서 홈 어드밴티지를 위해 싸우고 있고, 요즘에 분위기도 너무 좋고, 인디애나한테 이 경기를 뭐 져준다 뭐 이런 가능성은 그냥 거의 뭐 배제하고 봐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인디애나도 사실 지금 열심히 탱킹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이해관계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폼으로는 인디애나도 무섭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클리퍼스 나는 기본적으로 수비 자체도 나쁘지 않은 팀 같아. 요즘에 공격이 너무 잘 된다. 이게 언제까지 흐름이 이어질 거냐 뭐 그런 건 있지만은, 저는 인디애나 요즘 풀 멤버일 때 그런 야투 이런 것도 무섭긴 한데요. 그래도 저는 클파 방향으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여기다 238.5도 요즘의 색깔로는 인디애나가 풀 멤버라면은 저는 클파도 지금 언더볼 팀은 아니라고 봐서 높은 기준점이지만은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스턴 대 애틀랜타 경기 있습니다. 보스턴 직전 경기 이제 오클라호마전이었었죠 아마. 네, 오클라호마전에서 이제 브라운이 전반전에 7점이었던 후반에 24점으로 후반전에만 자유투를 14개를 다 얻어냈습니다. 테이텀이나 다른 애들 3점도 터져가면서 오클라호마를 제압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바도 좀 나고, 지난번 내용이랑 조금 달랐던, 서로 간의 야투가 그대보다 좀 나았던 이런 경기가 있었는데, 자, 내일은 여기 화이트나 브라운, 뭐 퀘타 이런 애들이 퀘셔업이라고 합니다. 사실 올 시즌에 브라운 같은 애들이 빠져도 보스턴의 이런 넷레이팅 같은 것들은 오히려 플러스가 된다고 했는데요. 화이트가 빠지는 경우에는 넷레이팅이 좀 이제 마이너스가 크게 간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죠. 근데 사실 그 전에도 애들이 막 풀멤버일 때는 화이트가 빠지는 것도 막 그렇게 크게 태는 안 났습니다. 지난번에 화이트가 빠진 경기에서도 사실 보스턴이 그냥 무난하게 승리한 것도 있었고, 이래서 저는 일단 내일 아침에 좀 더 봐야겠지만은 솔직히 퀘셔너블이 얘네들이 싹 다 빠지는 게 아니면은 크게 개의치는 않기는 해요. 근데 오늘 상대인 애틀랜타는 약간 좀 상성관계가 있는지 맞대결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스턴이 TD 가든에서만 애틀랜타한테 지금 3패를 당했거든요. 이게 그리고 제가 3번의 이런 패배들을 전부 다 이렇게 좀 두드려 봤는데, 다 공통적으로 보이는 거는 매번 이제 턴오버가 많다든지 3점 슛이 조금 부진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한 번은 3점이 40%로 터지고 야투까지 잘 들어갔지만은 이때 턴오버가 20개나 됐었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애틀랜타한테 진 적이 있었거든요. 애틀랜타가 이제 최근 3년 정도면은
보스턴이 막 우승했던 시즌도 있고 작년에도 충분히 강했고 올 시즌도 여러 명이 빠졌지만 되게 잘하고 있는 시즌인데 이때마다 전부 애틀랜타가 보스턴한테 잘 싸워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턴오버 유발 능력 뭐 이런 것들도 애틀랜타가 잘하는 거고 요즘에 애틀랜타도 그리고 기세가 엄청 나잖아요. 나는 그래서 이것도 솔직히 보스턴을 편하게 볼 만한 매치는 아닌 것 같아. 기록만 봐도 애틀랜타의 프렌이 아주 이게 뭐 얼토당토하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225를 받았는데 지금 둘 다 이렇게 공투 밸런스 상으로는 보스턴도 공격이 좋아지고 있는 쪽이고 수비는 늘 좋았고 애틀랜타 수비도 좋게 지킵니다. 제가 약팀들을 많이 만났다고는 했지만은 최근에는 강팀들 상대로도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애틀랜타여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에텔 프렌이나 뭐 오바 좀 그렇게 보는 경기이기는 합니다. 그 다음은 클리블랜드 대 마이애미 경기고요. 이거는 리매치죠. 바로 직전 경기가 한 번 있었는데 근데 좀 지난번 경기가 사실 좀 제 관점에서는 아주 예상 밖의 흐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경기 자체는 이제 120대 103. 저는 이거는 마이애미의 프렌을 예측은 하긴 했지만은 근거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냥 클리블랜드를 못 믿어서 보겠다 이랬는데 와 클리블랜드를 103점이나 이렇게 좀 저득점으로 막으면서 이길 줄은 몰랐습니다. 이때 이제 페이스도 97 정도였었고 저는 이게 좀 그 자유투 같은 게 많을 줄 알았는데 자유투도 그냥 22개랑 24개면은 그렇게 많은 수치까지는 아니에요. 야투 같은 것들도 둘 다 이렇게 막 딱히 좋지는 않았던 오히려 마이애미가 조금 더 나았던 이런 게 있었는데 양 팀의 구도치고는 마이애미는 되게 빠른 팀이고 클리블랜드도 요즘 득점력은 심상치 않았는데 둘 다 야투 시도가 되게 좀 적었던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둘 다 81개 81개면은 턴오버가 엄청까지 많지는 않았던 거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그냥 빠른 게임은 아니었다는 뜻이거든요. 나는 이때도 오바 같은 거 생각을 했었는데 무튼 이거를 클리블랜드가 21점 차나 나던 거를 역전을 했지만 다시 또 사쿼터에 찍혔어요. 이제 모블리가 조금 모자랐고 이제 켈레 웨어가 또 벤치에서 좋은 활약을 했다. 더블도 해주고 짧은 시간 동안 뭐 그런 거 보면은 그냥 클리블랜드를 못 믿는다는 생각은 저는 여전합니다. 그냥 똑같이 마이애미 프렌 쪽으로 볼 것 같아요. 마이애미를 뭐 못 믿는다고 해도 그냥 클리블랜드가 믿음이 많이 안 가가지고 크게 이기고 있다가도 이거를 뭐 리드를 내준다든지 좀 비벼진다든지 이런 것도 되게 많고 해가지고 저는 딱히 클리블랜드한테 믿음은 없고요. 242.5는 저는 이번에는 사실 그냥 또 오바를 보고 싶기는 해요. 솔직히 이게 연전으로 이렇게 만나는 경우에 지난번 흐름이랑 솔직히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 지난번에 페이스라든지 야투 주고받은 거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솔직히 오바도 맛도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건드리기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생각 자체는 마이애미 프렌이나 오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멤피스 대 휴스턴 경기인데 이게 원래 같으면은 그래도 이제 그 서부 컨퍼런스에서 같은 지구기도 하고 조금 이제 만만치 않은 이런 격돌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멤피스가 내일도 이제 웰스나 제롬이 빠지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얘네들이 빠지면은 둘 다 지금 3월에 3점을 40%로 꼽고 있는데 멤피스가 득점이 많이 좀 저조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멤피스가 아주 뭐 샌안토니오한테 100점도 못 넣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3점을 50개나 쐈어요. 인사이드 웨메냐가 있으니까 또 이제 그 블락도 7개나 치키고 야 이거 인사이드로 못 들어가겠다. 외곽에서 놀아야 된다. 외곽에 아마 50개 싸가지고 16개 넣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32%면 되게 비효율인 거죠. 멤피스는 안 좋은 기간, 이렇게 결장이 많은 와중에도 3점을 38%로 막 꽂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3점이 안 들어갔으니까, 멤피스가 뭐 구조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을 한 것 같습니다. 내일도 웰스나 제롬이 없으면 슛 창출, 이런 것들은 부족함이 있을 것 같고, 그때도 이제 뭐 GG 잭슨 같은 애들이 그나마 조금 했거든요? 그래도 뭐 어려움을 겪었고, 그냥 멤피스가 저득점에 그쳤던 거, 그게 제일 기억에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휴스턴인데, 휴스턴은 기본적으로 느린 팀인데다가 얘네들도 인사이드가 빠방합니다. 특히나 요즘에 생군이 조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뭐 직전 경기 미네소타랑 그냥 말도 안 되는 게임이었었고 페이스는 97이었는데 연장에서 이제 28점이나 났지만은 그래도 그냥 언더였었습니다. 그냥 정규 시간에는 충분한 언더였고 야 이거를 연장에 13점을 앞서던 거를 15대0 런을 당해서 졌다. 기록을 세웠다고 하죠. 그냥 이런 것들을 보면은 휴스턴 여전히 못 믿는 놈이기는 해. 예, 그리고 셰퍼드의 이런 선발 효과 최근에 2연패 중입니다. 셰퍼드가 직전 경기 때도 또 안 좋아가지고 야투가 또 되게 별로였었어요. 그래서 셰퍼드의 선발 효과도 좀 실체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것들 보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높이 싸움, 인사이드 싸움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멤피스가 많이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못 믿어도 휴스턴을 봐야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매번. 요즘에 탈이 있은 매우 별로고 생군이 살아나는 것 같지만 듀란트도 직전 경기에 조금 존재감이 지워진다든지 막 이런 것도 있고 아멘 탐슨의 활약은 계속해서 좋은데 어쨌든 그 전보다는 휴스턴이 좀 이제 멤피스의 수비를 생각했을 때 편하게 놀기에 좋은 게임 같기는 해요. 멤피가 얼마나 휴스턴한테 분전을 하느냐 뭐 이런 싸움일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멤피가 이런 애들이 빠진다면 공격에서 문제를 겪을 거라고 보고 휴스턴 쪽이나 뭐 226조 저는 언더 보고 있거든요. 그동안의 흐름이랑은 좀 다를 것 같아.
멤피스 요즘에 득점 확실히 좀 떨어진 게 많이 보여가지고 그런 것들 살리고 싶어서 뭐 언더 보는 셈인데요. 솔직히 언더는 멤피스 치고는 기준점이 너무 낮으니까 좀 빡세고, 우선 뭐 휴스턴이 그냥 멤피스를 좀 잘 막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오클라호마 대 시카고 경기입니다. 여기도 일단은 맞대결 같은 것들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맞대결상으로 오클라호마 시카고한테 지금 7연승을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태까지 얘네들의 맞대결을 쭉 보니까 이게 뭐 1년에 많이 만나지 않기도 하고, 맞대결상으로는 이렇게 19.5씩이나 하는 핸디값은 별로 없었거든요. 두 자릿수 핸디값도 최근에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도 프렌이었다. 108대 116으로. 이때는 이제 스가가 없을 때인데 그때도 뭐 프렌이나 언더가 나섰습니다. 시카고 쪽에서 턴오버가 19개나 있었어요. 뭐 오클라호마도 사실 비등비등 가다가 이제 후반에 벌린 거였는데, 네, 이때도 어쨌든 프렌이기는 했었습니다. 뭐 지금이야 오클라호마 직전 경기 보스턴이랑도 충분히 잘 싸우기는 했었었죠. 스가가 괜찮게 했었고, 뭐 도르트의 3점이 지원됐지만은 다른 애들이나 뭐 이런 3점 같은 것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카루소가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 또 보스턴이라서도 엄청 많이 쐈는데 다 못 넣었었죠. 그리고 시카고는 필라델피아랑 페이스 113점짜리 게임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경기였었고, 사실 본인들의 3점은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았는데 자유투는 많이 뜯었었고요. 상대방의 뭐 엠비드나 폴 조지 이런 애들이 터져버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처발렸던 경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뭐 오박 게임이 나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요즘에 시카고는 한창 이제 그 트레이드 딱 이제 직후, 그때는 그냥 시카고가 말도 안 되게 안 좋은 팀이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저는 본인들의 할 거는 하는 것 같거든요. 아이비랑 스미스도 시즌아웃 되고, 로테이션 운영폭도 좁아진 것도 맞아요. 시카고가 어떤 뭐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뭐 19.5 프렌이나 236.5도 굳이 본다면 오바를 보고 있는데요. 그냥 근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핸디값이 너무 빡세다. 19.5씩이나 받을 정도로 막 시카고가 워싱턴 같은 그런 급으로 개차반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단순히 그냥 그런 생각이 좀 있었네요. 프렌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오바도 깔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토론토 대 뉴욕 경기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얘네들이 둘 다 좀 구성상으로 비슷한 느낌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둘 다 3점 같은 것보다는 인사이드에 치중하는 느낌이 있고, 좀 이제 사이즈가 좋은 윙자원들도 많이 쓴다.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해 보이는데, 공격은 뉴올리언스, 수비는 토론토.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근데 내일도 뉴올리언스가 트머스 하면 일단 퀘셔너블이고, 머레이가 지금 다우플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쯤에는 머레이의 활약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요즘에는 좀 상태가 별로인 날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백투백이다 보니까 내일은 아마 다우플이라고 하고, 글쎄 트머3도 요즘에 좋지는 않은데 뉴올리언스가 백투백도 4승 9패입니다. 시즌 초반에 박은 게 많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좀 이제 풀 멤버로 돌아온 이후에는 나쁘진 않기는 해요. 그리고 토론토도 제가 조금 믿었었다가 얘네들 요즘에 그냥 별로 좋지가 않아요. 클리퍼스한테 무난히 처발렸고 바렛도 못했고 이러면서 둘 다 지금은 좀 좋았던 모습에서 약간 좀 희미해져가는 그런 와중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래서 약간 뉴올리언스를 조금이나마 좋게 보고 있기는 해. 여태까지 걸어온 모습들, 그런 것들은 뉴욕이 오히려 경제력은 있어 보이긴 했었다. 오늘은 그냥 아예 뭐 아무것도 못하고 개쳐발렸는데, 그전에는 좀 오히려 비벼준 경기들은 저는 뉴욕이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좀 경쟁력 상으로는 꾸준했다고 봐가지고, 어쨌든 백투백이라는 이런 리스크도 있고 하니까 선택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저는 뭐 뉴올리언스의 프렌 쪽 보고 있고요. 언더오버는 그냥 안 건드리는 게 맞아 보입니다. 어떤 식으로 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 경기는 덴버 대 유타. 또 이제 고산지대인 팀들인데, 자, 여기도 이제 덴버가 맞대결 상으로 유리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맞대결 8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이 중에 8연승 중에서 보면 스코어들이 대부분 이제 오바 게임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 중에 8번 중에서 7번이 마인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 128대 125 경기. 이것만 프레인이었었고, 그전에는 전부 다 마인을 달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지난번 경기를 살짝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유타가 생각보다 잘 싸웠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까지도 되게 좀 이기고 있었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또 이제 덴버가 가져갔던 그런 경기예요. 근데 이때는 히온테 조지가 뛰었을 때고 36점이나 박았을 때입니다. 내일도 유타가 또 이제 결장 같은 거 보면 콜리어가 못 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막 센사보라든지 필리포스키 이런 애들까지 못 나오던, 진짜 멤버상으로 막 8, 9인 로테 쓰는데 뭐 알지도 못하는 은벤 같은 애들, 막 이런 애들 나올 때보다는 그나마 낫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덴버가 지금 너무 좀 이제 커 보이긴 한다. 사실 덴버도 제가 여러 번 얘네들 수비를 못 믿어가지고 마인 보기는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오늘도 18.5씩이나 받았고, 저번에 머레이가 53점이나 넣고, 요키치가 요즘 볼륨이 조금 떨어져서도 사실 트리플 20을 할 뻔했잖아요. 근데도 이제 좀 어시스트가 하나 모자랐어. 뭐 3점도 요즘 벤치에서 뭐 팀하더웨이 주니어 같은 데 잘 도와주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늘 수비가 리스크인 팀입니다. 그래가지고 덴버가 좀 필라델피아전처럼 그냥 아예 개발하는 경기가 있는가 하면은 상대한테 많은 득점을 허용해가지고 비벼지는 게임이 종종 있어요. 나는 그래가지고 이게 덴버의 18.5씩이나 되는 거는 편히 보기는 어렵다.
여지껏 얘네 맞대결상으로 늘 핸디값이 높긴 했지만은 이렇게 18.5씩이나 치닫을 정도는 별로 없었거든요. 이 경기도 248을 받았는데 이만인 즉슨 유타가 꽤나 이제 비빌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뭐 그런 거거든요. 직전 경기 이제 탱킹 대전 워싱턴과의 경기도 멤버가 저는 유타가 구려 보였어요. 베일리도 못하니까 그렇게 길게 안 썼고, 확실히 베일리가 없으면은 센스아보도 없고 이러니까 득점을 해줄 일이 없더라고. 그래갖고 득점 기대치도 요즘에 유타가 좀 낮아졌거든요. 나는 그래갖고 차라리 그냥 언더가 편하지 않을까? 248이면은 이거 못해도 덴버가 한 130점 이상은 넣어줘야지 마헨이든 뭐 오바든 이렇게 볼 것 같은데, 아까 봤던 이런 것들도 보면 맞대결상으로 덴버가 막 뭐 매번 유타를 개처발랐지만은 130점을 넘은 경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덴버의 수비로 유타를 막 100점 정도 이렇게 막 통제를 할지 이런 거는 사실 좀 불분명하지만, 저는 이것도 기준점이 빡세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마헨이나 언더 둘 다 핸디값이 많이 빡세가지고 저는 뭐 그 방향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덴버 마헨의 언더로 보고 있는데, 굳이 본다면은 글쎄 언더가 조금 더 일리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핸디값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덴버는 어느 팀한테도 좀 프렌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요. 한창 때보다도 그런 게 좀 아쉬워. 자, 그 다음 경기는 골든스테이트 대 워싱턴 경기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맞대결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125 대 117. 이때도 워싱턴이 프렌을 했습니다. 점수는 되게 많이 났었고요. 이때도 그냥 워싱턴이나 골스나 멤버가 되게 구렸습니다. 여전히 뭐 스테판 커리 없고, 뭐 포르징기스도 뛰었는데 포르징기스 30점이나 넣은 날이죠. 이래가지고 골스가 좀 탄력을 받은 날이에요. 짧게 뛰었지만은 유니콘다운 면모를 보여줬다. 자유투를 14개나 뜯었다. 골스의 3점이 28.1%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턴오버도 15개, 그리고 워싱턴은 턴오버가 21개나 있었거든요. 근데 워싱턴도 야투가 50%가 넘었어요. 근데 본인들의 야투 시도는 78번, 자유투는 29개나 뜯었다. 양팀 합쳐가지고 그 자유투 같은 것도 조금 많았던 편이에요. 그리고 242점이나 찍어버렸는데, 뭐 경기 양상 같은 걸로는 골스가 그래도 뭐 대단히 많은 시간을 앞서가긴 했지만은 경기 자체는 프렌이었다. 오늘도 이제 14.5를 받았잖아요. 나는 지난번 경기를 생각하면은 일단은 워싱턴이 빠른 팀이고 점수도 꽤나 낸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렌이나 오바를 볼만한 게임 같은데, 요즘에 워싱턴 일단은 오바 요정이죠. 여기 있는 것처럼 실점은 무지막지하게 많이 하는데 득점도 제가 3점 폼이 괜찮다고 얘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길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워싱턴 3점 폼 같은 게. 지금 골스가 그전처럼 커리가 없을 때는 우주방어로 수비로 이긴다 이런 느낌도 많이 안 들기도 하고, 확실히 이제 무디까지 시즌아웃이 돼버려서 딱히 막 공격에서 누구 하나 해줄 만한 애들이 별로 없거든요. 멜튼의 폼도 좀 별로고. 그래서 그냥 나는 골스를 편히 못 보겠어. 직전 경기 브루클린한테도 그 공격 못하는 브룩한테 멤버도 구린데 106점이나 주고 하니까 3점도 되게 안 좋았고 4쿼터에 역전한 거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골스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다. 내일 뭐 워싱턴 여기 있는 트레 존슨, 쿨리발리, 사르, 지난번에 아마 유타전에 빠진 애들일 거예요. 얘네들이 뛸지 안 뛸지는 모른다고 합니다만은, 저는 워싱턴이 일단은 오바력은 있는 팀이라고 봐가지고 203은 일단 오바 볼 것 같고요. 14.5도 저는 워싱턴의 프렌 방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는 거야 워싱턴이 져야 되는 당위성도 있고 질 것 같지만, 프렌 저 정도의 14.5는 저는 워싱턴이 해볼만도 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은 포틀랜드 대 댈러스 경기입니다. 포틀랜드 이제 직전 경기 아마 미러키전이었었죠. 그냥 뭐 쉽게 이겼습니다. 사실 미러키의 공백이 너무 심하고 드루나 카마라가 있으면 롤린스를 괴롭히기는 제격이다 이랬는데, 사실 롤린스 통제는 안 됐거든요. 근데 다른 애들을 너무 잘 막았어. 그래서 미러키를 99점으로 통제를 하면서 본인들은 이제 130점이나 넣었습니다. 턴오버는 20개나 있는, 포틀랜드는 턴오버는 어쩔 수 없이 많은 팀 같고, 대신에 오펜리바 15개에다가 자유투도 많이 뜯으면서 편하게 갔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야투도 나쁘지 않았고 이래가지고 포틀랜드가 무난히 이겼는데, 사실 요즘에 포틀랜드가 흐름 자체는 괜찮은 편이에요. 최근에 6경기 동안 브루클린, 인디애나, 미네소타, 브루클린, 미러키 이런 팀들 잡으면서, 미네소타까지 잡으면서, 중간에 한번 덴버한테 잘리긴 했지만은 뭐 덴버 정도면 뭐 그럴만도 하다고 싶기도 하고, 어쨌든 포틀랜드 폼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인데, 댈러스가 지금 5연패 중이지만 얘네들도 뉴올, 애틀, 클파, 골스, 덴버 좀 질만한 팀들한테 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프렌 비율 같은 게 괜찮습니다. 공격이 일단은 좋아요. 수비 같은 것들도 여전히 계속 별로긴 하지만, 근데 공격 같은 게 생각보다 잘 풀립니다. 쿠퍼 플래그도 직전 경기 26점 하고, 팀도 자유투 34개나 뜯어내고, 페이스도 늘 빠른 편이죠. 이게 포틀랜드가 한창 때보다는 페이스가 조금 떨어져가지고 문제인데, 저는 일단은 요즘 댈러스는 좀 오바팀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실점이 일단은 많고 공격 부분에서도 점수가 그전보다는 확연하게 좋아졌다.
포틀랜드도 지금 페이스상으로는 6등이니까 지금 5등이랑 6등 페이스끼리 붙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은 일단은 오바 생각이나 좀 그런 게 드는데, 자, 댈러스의 요즘에 또 쿠퍼 플래그 부상 복귀한 이후에 오락가락 했지만은 최근에 이제 7경기 가량 동안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그 123.3점을 냈던 평균 득점이 이제 전체 3등 정도로 좋았던 그런 구간 동안 쿠퍼 플래그도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뭐 TS 같은 거 사실 엄청 좋은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이제 이 정도면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또 댈러스가 전반적으로 쿠퍼 플래그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이 좀 살아나는 것도 있었고, 내일은 또 이제 그 센터 중에서 개포드가 나오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베글리는 요즘 막 3점까지 장착해가지고 시간도 조금 받고 이러는데, 아무래도 개포드가 없어지면 인사이드 득점원이 살짝 좀 빠진다든지 좀 몸싸움 같은 게 살짝 좀 어설플 수는 있다, 이런 거는 있긴 하거든요. 포틀랜드가 이번에도 많은 오펜시브 리바운드 이런 것들을 좀 조져내볼 만한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요즘에 댈러스의 공격 폼으로는 한번 프랭 같은 거 보고 싶고요. 238.5 오바 역시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준점은 높지만은 저는 볼만한 오바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커스 대 브루클린 경기가 있는데, 솔직히 이 경기는 지금 판단하기에는 어려워요. 내일 돈치치가 퀘셔너블, 또 스마트까지 아웃인 상태여가지고 레이커스에서 좀 이제 그 공격에서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두 선수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두 선수가 동시에 뛸 때가 가장 좋았다고 해요. 밸런스가 잘 갖춰져 있는데, 얘네 둘 다 없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10.3으로 대단히 안 좋게 찍힌다. 사실 이제 직전 경기 때는 돈치치가 43점이나 받았고 리브스나 르브론 둘 다 20점을 넘겼거든요. 여기다가 에이튼 대신에 헤이즈가 선발로 나와가지고 랍스렛도 잘해주고 받아먹기도 잘해줬는데, 사실 3점 같은 것들은 요즘에 좀 별로일 때도 종종 있습니다. 또 이제 29점 차나 나다가 이거를 또 이제 프랭까지 내줘버렸다, 인디애나한테. 뭐 이런 것들 보곤 하니까 요즘에 분위기 자체는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조금 이제 믿음이 적은 것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브루클린이 너무 공격을 못하기는 해. 근데 그러다가 직전 경기 때 이제 골스한테 106점이나 냈었어요. 멤버도 개판이었었고 턴오버도 17개나 있었는데, 그랬는데도 요즘에 막 100점 미만으로 넣는 경기들이 엄청 많았다가 106점이나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균 이런 득점들이 조금 올라가긴 했네요. 하지만 여전히 뭐 공격 부분에서는 발전이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냥 브루클린의 체급이 되게 낮아 보여요. 글쎄, 나는 레이커스의 멤버 이슈가 문제기는 한데, 그래서 16.5는 조금 부담되네. 내 기억으로 레이커스가 이렇게 막 높은 핸디값을 막 쉽게 충족해준 경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레이커스는 좀 넓게 봤을 때는요, 거의 뭐 한 15경기 동안 13승 2패 찍히고 있고, 이거보다도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분위기는 되게 좋고 서부에서도 지금 3등 자리 뭐 굳건히 하고 있고 뭐 이런 거는 좋아 보이는데, 야, 그 중심에 있는 돈치치가 퀘셔너블이다? 이거는 좀 거슬리죠. 좀 선택하기가 별로인 경기가 된 것 같아요. 만약에 돈치치가 뛴다면은 레이커스 쪽으로 좋게 보면서 222.5로는 오바도 생각해봄직한 것 같은데, 네, 저는 지금은 좀 이제 유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경기입니다. 자, 물브 오늘 이제 어제 10경기였다 오늘 8경기 있는데, 시즌 초반인이 많고 오늘 개막전을 치는 팀도 많고 하니까 좀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보이기는 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 감안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런 거보다는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MLB 프리뷰 영상 이런 것들 쭉 보시면서 좀 판단하시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첫 경기는 이제 또 샌프란시스코랑 양키스 경기인데, 저번 경기 때는 그냥 아주 개발랐습니다. 그 로건 앱이 털리면서 아주 개발렸는데, 슐리틀러랑 로비레이. 슐리틀러는 이번에 막 포스트시즌에서도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로비레이는 사실 작년에 되게 좀 그 복귀전 치고는 아주 좋은 시즌이었거든요. 근데 좀 시즌 후반부나 이럴 때는 약간 부침이 있기도 했습니다. 원래부터 피홈런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선수인데, 이런 샌프란시스코 같은 홈런이 덜 나오는 구장 이런 데서는 2점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좀 팀을 잘 고른 것 같기는 하지만은 좀 작년 시즌 막판에는 조금 이제 부침이 있었다. 과연 슐리틀러의 그런 폼들이 올 시즌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은 조금 불투명해서, 오늘도 저는 뭐 캠 슐리틀러 쪽이, 양키스 쪽이 좋다고 보이기는 해요. 샌프란시스코가 생각보다도 또 빠따가 많이 좀 돌지도 않았었고, 프리드도 위기 관리 능력 좋았었고, 프리드만큼 슐리틀러가 아주 뭐 믿음은 있진 않지만은 그래도 스토퍼 같은 것들은 오히려 나은 면모도 있거든요. 저는 뭐 오늘도 양키스 쪽 보는 게 좀 적절하다, 그렇게 보고 있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론토랑 어슬레티스인데, 이거는 일단 선발들은 거스먼이나 세베리노면 서로 간에 1선발들이 뜨는 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빠따가 굉장히 무서운 애들이었다. 어슬레티스는 아직까지도 팀을 이제 재건 중이긴 하지만 작년에 그냥 멤버가 말이 안 됐습니다. 막 중간중간에 소더스톰이 초반에는 치고 나가다가 갑자기 제이콥 윌슨이나 후반에 또 이제 니커츠 이런 애들 나오면서 빠따가 그냥 미쳤거든요. 이번에 그리고 제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또 그 유망주 중에서도 한 명 또 터지고 있기도 하고, 이래서 어슬레티스의 빠따가 굉장히 무서워요. 작년에도 이제 방어를 27등이지만은 OPS는 전체 8등이었다. 근데 오늘도 만난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거스머도 얘가 작년 시즌 전체적으로
아예 시즌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면모는 아니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조금 흔들리기도 했었었죠. 그러다가 뭐 이제 좀 스플리터 같은 거 살아나면서 삼진 같은 거 잘 잡고 이닝도 먹어주고 후반기에는 좀 좋은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 흐름도 끝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옛날같이 무지막지한 면모 막 그런 거까지 아니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얘네들은 OPS 전체 3등. 뭐 아시다시피 빠따가 그냥 뭐 미친 놈들입니다. 서로 간에 빠따의 강점을 가지는 애들이어가지고 선발도 일단 무섭기는 하지만은 저는 빠따가 조금 더 신경이 쓰이는 그런 매치라고 봐서 기본적으로 오바를 보기에는 좋은 매치일 것 같아요. 어스레 빠따 생각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불펜구강 같은 거면 둘 다 좀 이렇게 좀 불안불안한 면모가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오바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경기네요. 그 다음에 마이애미 대 콜로라도. 일단은 저는 콜로라도도 지금 이제 2시즌 연속으로 얘네들이 100패 시즌을 두 시즌 연속으로 100패 시즌을 박았잖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119패로 그냥 콜로라도 역사에서도 가장 안 좋은 시즌이었다. 그 전년도에 화싹이 121패로 MLB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시즌을 보냈는데 그에 못지않은 시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히 뭐 키우고 있는 애들도 없고 콜로라도는 그냥 이렇습니다. 방어율이나 여러 가지 뭐 빠따, 수비력, 불펜방어 이런 거 전부 다 그냥 싹 다 파란불이 들어와 있어요. 다 안 좋다는 뜻이거든요. 바텀 5 안에 든다. 되게 안 좋다는 소리고 그래서 그나마 이제 카일 프리랜드가 나오는 거. 저는 작년에도 콜로라도에서 프리랜드가 나오고 원정일 경우에는 프렌을 조금 생각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글쎄 마이애미도 빠따가 솔직히 믿음은 안 갑니다. 샌디 알칸타라도 작년에 이제 리앱 시즌이었지만은 오락가락하는 모습들이 있었었죠. 이제 후반기에는 좀 잘했는데 전반기에는 진짜 기대에 못 미쳤으니까 꾸준할 것 같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문제여가지고 이것도 사실 선발 둘 다 좀 못 믿겠거든요. 약간 불안불안하지만 그래도 일단 체급 자체는 마이애미가 낮기는 하다. 저는 근데 마이애미도 빠따가 영 별로여서 좀 믿음은 많이 없는데 마이애미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하고요. 프리랜드 생각하면 언더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좀 기준점이 7.5면은 낮은 것 같기는 하네요. 저는. 그 다음에 애틀랜타 대 캔자스시티. 자, 애틀랜타 작년에 선발 부진이 선발의 부상이 너무 많았습니다. 레이나드 로페즈 아예 뭐 시즌을 못 뛰었고 이 밖에 여러 선수들이 막 어린 선수들도 많이 올라왔어요. 슈벨 램바우나 AJ 스미스 쇼버 좀 괜찮은 선발들이 많이 좀 올라왔었는데 또 이제 부상으로 못 나온다든지 그런 것도 있었었죠. 빠따도 그리고 그 이제 3년 전쯤 그때만큼의 빠따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근데 확실히 작년에 아쿠냐가 돌아오고 나서는 빠따도 좀 살아나긴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일단은 애틀랜타 올 시즌 작년보다는 기대치가 높기는 하다. 저는 근데 실제로 켄자는 작년에 나는 좀 포스트 시즌 문을 두드릴 줄 알았거든요. 와일드카드 레이스를 좀 열심히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금 못 미쳤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콜 레이건스 같이 좌완으로서 거의 뭐 크리스 세일의 전철을 밟고 있는 이런 선수들이 부상 때문에 많이 못 뛰었었죠. 그리고 그 전보다 루고도 조금 별로였었고 노아 카메론 같은 애들 건지긴 했지만은 여전히 이제 켄자도 빠따 같은 것들이 전체에서도 좀 이제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니까 20등이었으니까 괜찮았던 마운드 비에 이제 좀 빠따는 별로였다. 그래도 그전 시즌보다 켄자도 불펜 보강에 성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나는 켄자도 좀 단단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솔직히 승패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둘 다 잘하는 애들인데 조금 더 믿음을 준 거는 크리스 세일이긴 했었다. 뭐 그런 생각들이 있네요. 크리스 세일은 초반에 조금 부진한가 싶더니 또 막 한 10경기 가까이 좋은 면모를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또 본인의 이런 것들이 입증을 했었거든요. 나이는 들어가지만은 클래스는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이런 것도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뭐 언더 생각도 조금은 들고 승패는 어려워 보이지만은 사실 레이건스가 이제 좀 부상해서 돌아와가지고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세일이 여태까지 보여준 거는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몇 년간에도. 그래서 뭐 애틀 쪽을 조금 더 뭐 좋게 보긴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휴스턴 대 청산인데 야 어제 경기 헌터 브라운 경기였는데 헌터 브라운 내려가자마자 그냥 불펜이 개털리더라고요. 휴스턴이. 참 나는 천사도 올 시즌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에서는 좀 밑바닥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뭐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호세 소리아노는 휴스턴한테 강한 선수이기도 했었고요. 내일이 이제 버로우스 대 키쿠치인데 작년에 아마 버로우스가 얘가 이제 피츠버그였다가 옮겼잖아요. 근데 나쁘진 않았습니다. 땜빵 선발치고는 잘했던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사실 그렇다고 뭐 길게 믿을 만한 선수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휴스턴도 워낙 또 부상도 많고 하다 보니까 영입도 지지부진하고 막 이번에 프레미어 발리즈는 나고 이래가지고 그 전보다도 로테이션이 조금 밀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내일은 오히려 어제보다도 휴스턴이 믿음은 떨어지는데 어제 경기까지 휴스턴이 졌으면은 저는 이거 휴스턴을 쉽게 볼 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은 됩니다. 글쎄 버로스가 작년에 막 믿음을 안 준 건 아닌데 막판에는 좀 아쉬운 면모도 보였었고 휴스턴에 빠따 어제 천사한테까지 밀리는 면모를 봤다. 솔직히 기대감이 큰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오바 같은 거는 생각해보면 묵직한 것 같은데 딱히 뭐 갈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샌디에고 대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어제 이제 쿠발이 또 이제 제대로 그냥 싸이형 위너 같은 면모를 보여줬었죠. 샌디에고는 오히려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이런 좀 빠따력이 있었는데, 내일은 이제 프랭 와일드랑 마이클 킹이라고 합니다. 마이클 킹은 선발로 컨버전한 이후에 2시즌 연속으로 3점대 초반, 뭐 그냥 아주 좋은 방어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약간 좀 이런 좀 부상 같은 거? 그런 게 좀 리스크지만은, 작년에도 사실 나쁘지는 않았는데, 길게 못 뛰었던 게 문제 같아요. 그래도 선발로 컨버전한 첫 시즌에는 아주 훌륭했었다. 그런 기억들이 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발데즈 같은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땅볼류도 좋고 기본적으로 볼넷도 많이 안 주고 큰 거를 많이 안 맞는 스타일인데, 솔직히 작년에는 발데즈가 좀 안 좋은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얘도 한 3년 전쯤에는 진짜 아예 뭐 흠잡을 데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는 조금 안 좋을 때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도 잘 풀리는 날에는 이닝 히터 역할도 확실히 해줄 수 있고 안정감이 좀 있는 투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디트로이트에 옮겨가가지고 첫 경기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퀄리티 자체는 있는 투수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런 능력 같은 것들도, 싱커 같은 거 구속 엄청 나고 스토프가 아주 화려하진 않지만은 땅볼 유도가 일단은 철저하다. 저는 샌디에고 같은 빠따 때는 꽤나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둘 다 잘하는 투수들이기는 하고요. 어제는 생각보다 좀 싱겁게 디트로이트가 많이 이겼었는데, 근데 어제보다는 좀 샌디에고가 할만해 보이는 그런 느낌은 있지만, 역시 뭐 쉽게 선택하기는 어렵고요. 샌디에고 빠따를 가늠하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뭐 디트를 보는 느낌? 그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애틀 대 클블, 내일은 조지 컵이랑 개빈 윌리엄스네요. 자, 개빈 윌리엄스는 거의 뭐 작년 시즌 막판에 클리블랜드가 디트로이트를 꺾고 역전 우승을 했을 때 개빈 윌리엄스가 거의 뭐 에이스다운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그 클리블랜드의 3대 신인 선발들, 로건 알렌, 어제 나왔던 테너 바이비, 개빈 윌리엄스, 이런 3명 중에서 스토프로는 개빈 윌리엄스가 가장 훌륭합니다. 파워피처 유형이고 우한 정통파 뭐 이런 선수인데, 저는 작년에 후반기에 좋은 면모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냥 테너바이비보다 훨씬 더 믿을만 했었다. 근데 이제 상대가 이제 조지 컵이죠. 얘도 늘 이제 볼넷이 굉장히 적은 유형인데, 사실 작년에는 그 예년보다는 볼넷이 조금 많았었고 부상의 여파인지 오락가락 할 때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도 올 시즌 건강하게 시즌 출발을 하는데요. 그냥 시애틀은 뭐 조지 컵이나 어제 나왔던 뭐 로건 길버부터 해가지고 그냥 이런 선발들이 길게 끌고 갈 수 있고, 볼넷을 많이 안 준다, 방어 같은 거 3점대 중반 보장받을만 하다,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그냥 늘 이제 평균 이상의 그런 선수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어제는 둘 다 빠따가 제일 엄청 잘 터졌고, 특히 이제 클리블랜드가, 저는 빠따가 작년에도 29등이라고 했잖아요. 이 마운드는 4등 3등, 불펜까지도 좋았고 선발까지 좋았던 반면에 OPS가 29등이어가지고 시즌이 지지부진하게 안 풀리다가 마지막에 대단했던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보니까 어제 막 데라우터 같이 이렇게 그 스프링 캠프를 폭격하던 친구가 어제도 홈런을 2개나 쳤습니다. 그런 것도 보면서 공격도 나아질 기미가 있다고 봤었고, 뭐 시애틀도 빠따가 잘 굴러가긴 했는데 테너 바이비보다는 개빈 윌리엄스가 공략하기 조금 어려울 거다, 그런 생각도 있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어제보다 클리블랜드가 더 할만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보려면 뭐 아예 뭐 역배 봐야 되고 이런데, 저는 한번 뭐 클리블랜드 쪽 보고 싶고 언더오버는 안 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저스 대 디백스. 제가 원래 어제 이제 제 갤러는 원래 다저스한테 강한 면모가 있었지만은 최근에 조금 안 좋았다. 그래서 어제 경기 뭐 다저스적으로 보는 거는 좋았지만, 그래서 나는 오늘 원래 메리 켈리가 나오면은, 원래 메리 켈리가 다저스한테 그냥 쥐약이에요. 엄청 못하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라인 레슨이 나오네. 자, 라인 레슨도 얘도 한 3년 전쯤에는 이제 한 5선발 경쟁을 토미 엘리랑 하다가, 그 이제 다음 시즌부터 최근 2년 동안에는 얘가 이제 10경기 연속으로 아주 이제 흐름이 좋았던 그런 것들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어요. 작년에도 한 12, 3경기가량 꾸준하게 잘하던 구간도 있었고, 시즌 초반부터 치고 나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얘도 능력이 있는 선수 같거든요. 이제 포신 패스브 같은 거, 피치밸류 같은 거 엄청 좋게 지키기도 하고, 솔직히 선발로서는 저는 에미시언보다 라인 레슨이 보여준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오늘도 이 경기 2대0으로 뒤지다가 또 막 3런 같은 거 나오고 하면서 되게 좀 시원시원하게 역전했어요. 홈런 같은 거 아마 4개인가 치면서. 그래서 또 애리조나의 불펜 구간 가면은 자연스럽게 다저스의 흐름으로 갈만하다, 그런 것들도 보고 했어서, 어제보다는 사실 좀 애리조나가 해볼만한 게임이긴 하지만은 솔직히 빠따력 차이도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좀 오바 같은 거? 나는 오늘 경기도 막 라인 레슨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선발 구도가 크게 앞선다, 막 프렘 보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들어. 체급이 다저스가 우위인 것 같다. 어제보다 좀 다저스의 밸류는 떨어지겠지만 저는 여전히 다저스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